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 벌써 들어본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고, 이미 일부는 또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무지무지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윤관석 의원, 돈봉투 살포의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한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전체 액수는 아닌데 100만 원짜리 봉투 20개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2천만 원이죠. 원래는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인데 100만 원짜리로 조금 축소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강내구전 감사나 이런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속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나를 빨리 소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조함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거는 돈봉투 사건만 가지고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단죄가 좀 약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꾸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돈의 흐름도, 특히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이른바 먹사연이라는 곳과 연관된 정치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돈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대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이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수사하다 보니까 돈봉투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그 나머지 수사에 지금 이제 손을 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물론 5개월여라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사실로 확인된다는 전제 아래 그런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10월 4일이니까 9월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용산구 자택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지난 4월에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었고,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소각처리시설 증설, 그 다음에 신설 추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으로 하여금 먹사연에 4천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런 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사람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송영길 대표가 이 민주당 정책위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여수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인허가 절차 이런 거 편의를 봐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내가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먹사연에 후원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그림이 검찰이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하고 있는 먹사연에다가 자기가 어떤 제3자로 하여금 기부하게 했는데, 그 제3자한테 자기가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이 4천만 원 수수 시점은 대략 2021년 한 7월이나 8월쯤으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는 5월 2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줄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 잘 아는 사이고, 아마 일종의
그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1년 이때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직에 출마하기 전이죠.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도 한 3억 원 가량을 먹사연에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게 왜 이제 검찰이 히든카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느냐면 돈 봉투 관련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이 두 가지의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혐의는 결국은 뭐 윤관석 의원이나 아니면 이성만 의원이나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나 박용수 전 보좌관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근데 이거와 별개로 지금 현재 9월 27일에 송영길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입증하면 정말 히든카드가 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송영길 전 대표 쪽은 압수수색을 하는 날까지도 나는 여수 소각장 건 전혀 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가 먹사연 회계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고문이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별건 수사를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야 뭐 먹사연의 고문이었든 어떻게 됐든 먹사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그거는 뭐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사의 관건, 수사의 열쇠는 역시 돈을 준 사람, 지금 돈을 받았다는 먹사연 회계 뭐 이쪽 사람들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토를 했는지는 현재 분명하게 드러난 건 없고요. 송영길 전 대표 당연히 잘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죠. 근데 기사를 찾아보면 9월에 이 박용화 전 여수상의 회장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드러난 게 아직 없습니다. 진술을 했을 수도 있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와 그 대가 관계를 잊고 4천만 원을 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이제 물음표로 그냥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뭐 검찰이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얼마나 자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어떤 조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먹사연에 줬느냐, 이 부분을 실토하는, 여기에 이제 수사의 열쇠가 달려있는데, 하나 좀 정황 증거로 중요한 거는요, 이 박용화 전 여수상의 회장이 이제 먹사연에 기부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여수상의 회장 이쪽에서 이 박용화 전 회장과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대략 5월쯤에 현재 여수상의 회장단이 박용화 전 회장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상의의 전, 현 회장 간의 다툼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 회장 쪽에서 각종 회계 자료나 아니면 전 회장이 여기저기에 기부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검찰에 지금 갖다 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박용화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낸 거는 거기에 없겠지만 여수상의 차원에서 또는 거기 기록에 남는 뭐 공금을 갖다가 줬는데 뭐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아마 이런 거에 검찰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히든카드다, 이렇게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입증이 된다면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죠. 성남FC는 이제 내일 모레 그 대장동 배임 문제, 우일의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FC 이렇게 종합해서
본 재판이 열립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3자 뇌물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 용인시장이죠. 이 사람이 제3자 뇌물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거와 구조가 똑같고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먹사연에 후원하게 한 문제, 이 돈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조는 제3자 뇌물죄 똑같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그 송영길 전 대표와 다른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이런 거를 수사하다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포착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히든카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천만 원으로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미 한 3억 원 정도를 후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4천만 원은 그냥 용돈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추가로 기부한 돈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야 보다 검찰의 그림이 완벽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수사 중인 단계니까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